소비자와 기업,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시장을 만듭니다. 공정경제 이야기. 오늘은 공정거래위원회 장혜림 입찰 담합조사 과장 전화 연결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공정위 입찰 담합주석과장 장혜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가 입찰 담합이거든요. 먼저 입찰 담합이라는 게 뭔가요? 네, 입찰 담합 그냥 생각하시면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담합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자들끼리 공모해서 좀 나쁜 일을 하는 건데, 예를 들면 라면 판매업자들이 모여서 라면 가격을 200원씩 올리자고 하는 겁니다. 이런 나쁜 일을 입찰해서 하는 것이 입찰 담합이고요. 공정거래법에서는 입찰에 있어 낙찰자, 투찰 가격, 낙찰 가격 등을 결정하는 행위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입찰 전에 사업자들이 누가 얼마의 낙찰을 받자고 미리 짜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자들이 이렇게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높은 금액으로 낙찰받기 위해서고요. 그래야 그 금액으로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입찰 담합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공정위가 8월에 철근 입찰 담합 사건을 제재하신 걸로 아는데요. 이 사건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철근은 다들 잘 알고 계시는 건설이나 주택 건축에 쓰이는 그 철근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등 각종 공공기관에서 사용할 철근을 조달청이 1년에 한 번 또는 2년에 한 번, 1년치 또는 2년치 물량을 입찰을 통해 구매하게 됩니다. 이 입찰에서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제강업체들이 담합을 한 사건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조달청이 1년에 130만 톤에서 150만 톤 금액으로 약 1조 원에 가까운 철근을 구매하게 됩니다. 이 물량에 대해 입찰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제강업체들이 사전에 그 물량을 나눠 갖기로 하고 투철 가격도 담합을 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높은 금액으로 낙찰받기 위해서요. 입찰 당일 제강업체 담당단들이 모여서 투철 예행 연수까지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입찰 담합을 했을 때는 어떤 제재를 가하시나요? 저희 공정위가 가하는 제재는 다양하게 있는데요. 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입찰 담합에 대해서는 당해행위 중지, 법 위반 사실의 공표 등과 같은 시정 조치가 있고요. 법 위반과 관련된 매출액 기준으로 가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그런 제재가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공정위 철근 입찰 담합에 가담한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와 함께 총 2,565억 원의 가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과 같은 국내 7대 제강업체와 그전 현직 직원 9명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까지 했습니다. 지금까지 조달청이 발주한 입찰 관련해서는 최대 가진 금액이고요. 그렇군요. 네네. 그리고 이번 조치는 주택 건설 산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등 경제적 파급력이 크다고 볼 수 있는 철근 시장에서의 담합 가능을 적발 제재하였던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입찰 담합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인 발주기관, 그러니까 조달청이 할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이나 손해배상 청구 등 다양한 그런 제재 수단이 있습니다. 과징금도 물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입찰 담합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고 계시는데 입찰 담합을 예방하고 또 적발을 위해서도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시스템인가요? 네, 저희 입찰 담합 조사학과가 가지고 있는 입찰 담합 징후 분석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조달청, 한전, 철도공사 등과 같이 입찰을 실시하는 16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입찰 관련 정보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를 분석해서요. 담합 징후가 있을 경우에는 조사를 하고 적발 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저희가 분석하는 게 발주기관과 수요기관, 입찰의 종류와 방식, 입찰 참가자의 수, 기타 낙찰 금액 여러 가지 정보를 분석하게 됩니다. 이 입찰 담합 징후 분석 시스템은 2006년도에 구축을 했고요. 계속 고도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 활용 범위를 넓히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자랑처럼 말씀드리면 네. 정기적으로 필리핀, 베트남, 몽골 등과 같은 개발도상국 직원들을 초청해서
입찰 담합 징후 분석 시스템을 소개,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있군요. 네네. 어쨌든 입찰 담합을 하게 되면은 그 폐해가 상당히 전방위적으로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근절 대책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지금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저희 공정위는 이와 같은 입찰 담합에 대해서 감시 음. 점검을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폐해가 굉장히 크고 그 근절 대책에 대해서 이제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 신고, 공공기관의 조사 의뢰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생각이고요. 입찰 담합 징후 분석 시스템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직권조사도 활발하게 하려고 합니다. 네. 다만 공정의 사후적 적발 제재만으로는 입찰 담합 근절에 한계가 있거든요. 음. 그래서 발주기관인 공공기관의 관심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발주기관이 입찰 담합을 감시하고 있다는 시그널을 입찰 참여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한 예방적 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근절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관심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으려고 했는데 앞으로 계획까지도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 공정위가 좀 중점적으로 살펴볼 분야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는 이제 공정위는 고물가 시대에 국민들의 생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분야는 물론이고 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원자재, 중간재 분야에서의 입찰 담합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담합 접할 시에는 무관용의 원칙 위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고요. 앞으로도 저희 공정위에 대한 많은 감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 장혜림 입찰 담합 조사 과장과 함께했습니다.